지금 제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이 평산지입니다. 평산지는 전라남도 한평군 손불면에 소재하고 있고 만수 면적은 약 1만 평 정도 평지형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가 부엽수초와 정수수초 그리고 떼짱수초 등이 잘 발달해 있고 축조된 지 오래된 저수지로서 대물붕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새우 대물 낚시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대물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물 붕어가 낚일 가능성이 많은 곳, 즉 확률이 높은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 확률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조건이 축조된 지 오래됐으면서도 마르지 않은 저수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수초가 연안에 잘 발달돼 있어서 연안 쪽에 대물 붕어가 은신처를 제공받고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저수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평지형 저수지로서 수심이 1.5m를 연안 수심이 넘어가지 않는 곳, 그리고 먹이사슬의 붕어 하층인 새우나 참붕어, 물벼룩 등의 수소 곤충 등이 활발하게 있는 곳, 즉 평상시 물색이 항상 잘 조화가 되어 있어서 플랑크톤 작용이 잘 되는 곳, 이런 곳들이 대체적으로 대물 낚시터로서 적합한 곳이겠습니다. 이 평산지에서 대물 낚시를 하기 위한 포인트를 분석해 보면은 우선 수면을 덮고 있는 떼짱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는 중하류 지역의 넓은 수초대, 여기에서 저수지 거의 중심까지 발달되어 있는 그 연안의 떼짱수초 구멍 쪽을 노리는 것이 되겠고, 다음으로 중상류 쪽에 보면은 그 부엽수초인 그 수련과 떼짱수초가 뒤섞여서 아주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떼짱수초와 부엽수초의 틈새, 어로가 형성된 곳을 노리는 포인트가 있겠고, 상류 쪽에 물골을 중심으로 아주 잘 발달된 떼짱수초대의 물골, 떼짱 연안 부근을 노리는 포인트가 있겠으며, 산자락 아래쪽에 연안에 발달되어 있는 잘 발달된 갈대밭, 이 갈대밭 끝단을 노리는 이러한 포인트를 분석할 수 있겠고, 조금의 갈수가 있다거나 수온이 변화가 급격히 했을 때는 제방권에 떼짱수초가 약간 발달되어 있는 그 가장자리를 노리는 포인트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평산지에는 두세 군데 정도 수몰된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 버드나무 그늘 아래쪽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평산지에서 중상류 쪽에 수련과 떼짱수초가 혼재해서 잘 발달된 것을 포인트로 했습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 과연 대를 어떻게 편성해서 수초를 잘 공략해서 예상된 대물의 그 어로와 대물의 은신처 먹이 활동할 곳에 찌를 세우느냐, 자, 대편성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른쪽에 편성된 대를 보면은 수련과 수중 떼짱수초가 혼재된 지역에서 떼짱수초와 부엽수초인 수련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틈새가 있습니다. 그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데에는 짧은데, 그리고 뒷변에는 약간 긴 대로 해서 찌를 세우는 요령을 했고, 가운데 쪽에는 중앙으로부터 연안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달된 그 공간 틈새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가 대물의 어로라고 합니다. 대물 붕어는 밀생한 수초를 헤집고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여유 있게 헤엄쳐서 느긋하게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물 그 포인트를 찌를 세우는 자리는 중앙으로부터 연안으로 혹은 연안에서 연안으로 이렇게 수초 틈새가 쭉 진행이 되어 있는 곳, 이러한 곳을 노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 때는 두 대를 긴 대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부엽 수초인 수련과 떼짱 수초 사이로 그 어로가 형성된 그곳에 찌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바로 발 앞에 짧은 데를 가지고 수련과 수련 사이에 형성된 어로 중간에 짧은 데 찌를 세웠습니다. 왼쪽으로는 이제 수련의 가장자리를 노리는 앞에 있는 수련의 짧은 데, 멀리 있는 수련에는 긴 데로 해서 수련의 가장자리를 노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발 앞에 짧은 데 세웠던 가까운 어로를 통해서 대물붕어가 이동한다면 대물붕어는 거기에서 넓은 공간지대가 나오는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수련의 그늘을 따라서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 노상에 찌를 세운 요령입니다. 다음으로 맨 왼쪽 대는 수몰되어 있는 버드나무 직벽 아래쪽에 찌를 세우는 요령이 있습니다. 대물 붕어들은 휴식을 하거나 또 먹이 활동을 할 때 수몰된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수소 곤충이나 플랑크톤 등을 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식처로서 그런 곳을 택합니다. 그래서 수몰된 큰 나무 밑에를 이제 찌를 세우는 요령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편성은 8대를 편성하는데 긴 대와 짧은 대를 W자 형상을 갖도록 해서 8대를 한눈에 통제가 용이하도록 편성을 해서 지금 배치했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해서 포인트 분별을 하고 대편성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바로 오늘 미끼로 쓸 새우를 채집해야 됩니다. 새우 채집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먼저 새우 채집망, 포획망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짜게 종류, 어분 종류를 넣어서 이 연안 가까운 낮은 쪽 수초 밑에 새우 포획망을 넣어놓으면 새우가 잘 채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간에 넣었을 때는 주로 참붕어가 많이 들어오고 새우는 낱마리로 들어오게 되고, 야간에 넣었을 때는 주로 참붕어는 들어오지 않고 새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간에 도착해서 밤낚시를 위해서 미리부터 새우를 비축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생미끼로서 참붕어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착하면 바로 포획망을 넣어서 새우나 참붕어, 미끼를 채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새우 대물 낚시이긴 합니다만은 기왕에 도착해서 편성하고 떡밥 낚시를 한동안 시도한다고 했으니까 떡밥 섞으면서 그 떡밥 섞는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떡밥은 찰진 떡밥과 거친 떡밥과 집어제와 요 세 가지로 크게 대별돼서 수십 종이 나와 가지고 낚시점에 가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것은 찰지떡밥 종류 하나, 그리고 거친 떡밥,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깻묵가루, 콩가루 등등을 좀 거칠게 해놓은 떡밥, 그리고 집어제 종류 중에서 하나,
이거를 사용합니다. 대개 뭐 비율은 같은 비율로 1대 1대1의 비율로 해가지고 섞으면 되겠습니다. 반죽할 때에 대개 떡밥을 낚시하다가 옆에서 콩알 낚시 특히 할 때 나는 못 잡는데 옆에서 잡으면은 떡밥을 무엇을 쓰는가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떡밥은 무엇을 쓰는가 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떡밥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거는 혼합 비율보다도 반죽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점도, 이것이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물을 떡밥 그릇에 넣어서 가루를 먼저 혼합한 다음에 물을 넣어서 손가락으로 살살 저으면 떡밥 가루가 물을 먹게 됩니다. 그 물을 먹었을 때 부슬부슬한 떡밥, 밑밥 효과가 있게 쓰거나 딱딱하게 만들고자 할 때는 물기가 거의 스며들면 없는 정도 해가지고 뭉치면은 딱딱한 떡밥이 됩니다. 그리고 물기가 약간 있다 하는 정도로 제가 지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살 모으면은 마침 점도가 말랑말랑한 이런 떡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것은 밑밥 효과 검에서 활성도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정도로 하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안 뛴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떡밥은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채비를 미끼 달아서 투척을 정확하게 요망하는 자리에 해서 이 대물을 만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채비를 투척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앞치기 방법과 스윙 방법, 또 나눈다면은 옆 휘두르기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당겨치기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물 낚시할 때 정확한 수초 구멍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앞치기 방법이 유리합니다. 자, 앞치기 할 때는 대개 보면은 낚싯대 이 봉도를 잡고 옆으로 해서 잔뜩 당겨 가지고 손이 따라가면서 낚싯대가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잔뜩 당겼더라도 손이 따라 나가면서 대탄력을 죽어버리기 때문에 줄이 흔들리면서 나가가지고 정확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치기 할 때는 봉도를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자기 몸의 중심부, 낭심 부분에 정확하게 봉도를 쥐고 받침대와 내가 노리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게 낚싯대를 파지한 다음에 거기에서 낚싯대 끝 탄력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나가면서 손을 뻗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줄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봉돌이 착수하고 이어서 찌가 착수한 다음 찌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낚싯대를 한 뼘쯤 뒤로 뺐다가 찌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다시 낚싯대를 앞으로 밀어주어서 가급적이면 찌와 봉돌과 수중에서 수직선상으로 가까이 되도록 유도해주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수초 구멍을 공략하는 대물 낚시할 때는 이러한 요령으로 대를 쭉 펴서 줄이 완전히 펴져서 떨어지게 되면은 구멍에 봉돌이 닿는 것이 아니라 봉돌은 구멍 넘어 수초에 떨어지고 찌가 구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봉돌을 구멍에 떨어뜨리고 그 봉돌 떨어진 자리에 찌가 겹쳐서 떨어지는 요령을 숙달하셔야 됩니다. 그 요령은 구멍 길이보다 약간 긴 대를 선택을 해서 대편성할 때부터 고려하시되 봉돌을 구멍에 수초 구멍에 떨어뜨리고 그 순간에 팔을 약간 뻗으면은 추진력에 의해서 찌가 따라가서 봉돌 위에 딱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봉돌이 수직으로 하강하게 되고 그 자리에 떨어진 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벌떡 일어서서 서서히 내려가게 됨에 따라서 다른 수초에 장애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밑밥질 두세 번 했는데 붕어 잔챙이 입질하네요. 잔챙이 예쁜 게 나오네요. 오늘 지금 낮 시간대 빠른 시간 내에 잔챙이가 붙어서 입질하는 걸로 봐서 밤 시간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온 표층순이 약간 올라가서 찌들림 현상이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밤 낚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어도 어두워서 파장이 긴 거. 숟가락 한 번 모자라니까 이따 먹어. 빨리 와. 자, 날이 어두워지면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이제 모기장망을 쓰고 또 케미를 끼우고 밤낚시 체제로 들어갑니다. 케미 끼울 때에는 주간에 G톱 케미고무만큼 물 밖으로 노출돼 있던 것에 비해서 야간에는 그 케미를 수면하고 거의 맞춘 상태로 해야 피로하지 않고 입질을 다대편성할 때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간에 노출했던 만큼 이렇게 찌를 밑으로 내리고 여기에 케미를 끼웁니다. 자, 케미를 끼울 때는 찌를 똑바로 잡고 찌와 일직선이 되게 바른 자세로 케미를 끼워서 끼운 다음에 케미와 찌가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케미가 약간만 기울어 있어도 낚시하는 동안에는 찌가 기울어 있는 것처럼 야간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간에 썼던 미끼도 바꿔 달고 투척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트라인 수초찌를 사용해서 케미를 끼울 때에는 이 케미고무에다 케미를 끼우게 되면은 이 유동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케미고무를 원줄에 부착해서 평소에 사용하다가 거기에다 케미를 끼워서 이게 찌하고 같이 유동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끼우면 됩니다. 자, 케미를 끼우기 위해서 낚시대를 뺐는데 드렁이가 물고 나왔어요. 요 바로 앞에 장어가 한 마리 나왔었는데 이런 장어나 드렁이도 새우를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가장 쪽에 붙인 데에서는 장어나 드렁이가 물고 나오는 확률이 많은데 오늘 지금 드렁이가 2마리째 나온 겁니다. 바늘을 완전히 삼키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목줄을 꺼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조명 좀 뒤로 빼. 잠깐만요. 드링이 너무 흐리나 보다. 지금 바늘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자,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살려주고. 자, 이제 케미를 끼워서 전부 요만한 위치에 찌를 안착시켰고 이로써 이제 밤 새우 대물 낚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금일 밤낚시 조항 예측을 해보면은 금일 낮에 따가운 햇볕으로 인해서 표층 수온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층 수온이 냉수대인 편에 그 표층 수온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찌 들림 현상이 주간에 약간 나타났었고 이러미로 볼 때 전반야인 12시까지는 저항을 크게 기대 못하겠고 새벽 2시경 그러니까 수온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서부터 아침 시간대까지 집중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입질하는데 저러한 형태의 입질은 밑에 있는 잡어나 새우를 먹을 수 없는 잔챙이가 새우를 뜯어먹는 겁니다. 즉 말해서 새우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경우에 저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자꾸 밀어 올리다 보니까 밑에 있는 풀더미라든가 아니면 돌무더기라든가 또 수심이 차이가 있는 그쪽으로 밀어 올려놓으니까 어느 정도 밀려 올라와서 찌가 내려가지도 않고 더 솟아오르지도 않고 저거는 정상적으로는 입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채임질해도 걸리지도 않고 또 그대로 놔두면은 어느 땐가 제대로 된 붕어가 와서 입질할 수도 있지만은 저렇게 올라와 있으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대를 걷어들어서 다시 미끼를 확인하고 재투척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슬그머니 찌가 지금 잠겼습니다. 저랬을 때 잠겼다가 옆으로 슬금슬금 가면은 아마 드렁이나 장어 종류의 입질일 경우가 많고 저기에서 다시 서서히 솟구치게 되면은 대물 입질일 것이고 저기에서 다시 깐죽거리면서 올라와서 제자리를 잡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잡어나 잔챙이 붕어들이 갉아먹으면서 하는 동작이 될 겁니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깐죽거리는 입질이 오는 걸로 봐서 저거는 잔챙이들이 아마 밑에서 갉아먹고 있는 것 같네요. 저렇게 갑자기 쭉 올렸다 내려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대개 보면은 새우가 죽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는데 그 새우를 뜯어먹는 동작 중에서 자꾸 챕니다. 그럴 때 찌가 갑자기 팍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입질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찌가 한 뼘까지 높이 올라오더라도 채임질해도 걸리지도 않고 채임질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만 두세 차례 그런 현상이 오고 나면은 채비를 걷어들어서 새우를 확인하고 새우가 죽어 있거나 또 뜯어먹힌 그런 상태 같으면은 싱싱한 것으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움직이지 않는 찌의 새우는 함부로 자주 빼서 갈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그 깐죽거리는 입질이 자주 나오고 어중간한 입질이 찌가 살짝 잠겼다가 다시 조금 올라왔다가 하는 것이 몇 번 있었는데 보다시피 새우 머리 부분을 전부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은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오고 조금 더 진행되면은 껍데기 바늘에 꼽힌 껍데기만 남고 살 속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우가 손상됐을 때에는 확인해서 싱싱한 것으로 바꿔서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우를 허리 껍데기 등 껍데기만 살짝 깼습니다. 이거는 새우가 오래 싱싱한 상태로 살아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래야 잡어들이나 붕어 잔챙이들이 이 새우를 쉽게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자, 전체이들이 몇 번 깐죽거린 이후로 지금 다시 고요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밤낚시는 특히 새우 대물 낚시는 기다림의 낚시입니다. 새우를 달아서 던져놓고 1시간도 참지 못하고 그 새우를 다시 꺼내서 정말 그대로 달려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애써 수초구멍에 넣어놓은 것을 꺼내서 보면은 이상 없는데 그러면 또 다시 넣고 이게 이제 새우 대물 낚시, 밤낚시 하면서 초심자들이 가장 잘 저지르는 과오입니다. 그러니까 찌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중에 한두 시간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대물이 어쩌다가 거기에 접근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자꾸 철벙거리면서 빼내고 또 다시 던지면은 수초구멍 그 자리에 초심자가 잘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면은 던져서 수초에 걸린 거 톡톡 쳐서 빼내고 또 다시 던졌다가 또 빼내고 그러면 새우 떨어지고 다시 또 새우 새 걸로 끼워서 또 던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그 악순환을 계속 밤새 하게 되면은 그 말이 그렇습니다. 낚싯대 가지고 수초하고 씨름하면은 새우 대물 낚시는 그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미를 끼워서 제대로 안착이 된 상태라면은 아까 본 것처럼 잔입질을 해서 새우가 손상됐다고 판단되기 이전에는 최소한도 12시까지 자정 시간까지는 그대로 기다리는 이 낚시를 해줘야 되고 12시 넘으면서 수온 역전이 돼서 이제 입질이 활발할 만한 어떤 조짐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때 꺼내서 일제히 싱싱한 새우로 다시 싹 갈아놓고 다시 또 새벽 뭐 서너 시까지 기다려주는 이런 낚시를 해야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는 새우 대물 낚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새우 대물 낚시는 8대에서 10대, 12대까지 펴놓고 밤새 입질을 못 받을 경우가 하다합니다. 그러나 한 번 입질 받으면 그것이 바로 월척으로 연결되는 그런 매력 때문에 새우 대물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우 대물 낚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최소한도 장소 선정하고 포인트 선정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런 요령도로 해서 3번을 시도하면은 틀림없이 한 번은 월척을 만날 것입니다. 새우 대물 낚시할 때는 정막 속에서 고요하게 기다리면서 자기 사색도 하고 그리고 찌하고 진정한 교감도 나누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추고 그대로 있어요. 옳지. 이 정도면은 한 27, 8 월척은 못 되겠네요. 새우 낚시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마리수로 시작 되겠습니다. 열어볼까? 좀 뒤로 가, 뒤로 가. 이 손가락을 넣어서 쑥 들어가면 월척이 되는 거죠. 월척은 그다음에 뼘으로 쟀을 때 꼬리에서부터 재고 손가락 한 마디 끝까지가 월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2cm 모자라니까 28cm쯤 되겠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찌는 쉽게. 안 맞지? 이렇게 해서 하룻밤 낚시를 마감하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곧 동쪽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밤새 조과는 8치, 9치급 5수 정도, 그리고 월척 입질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유난히 이슬이 많이 내렸고 12시 이후부터는 수온 역전을 기대했던 그 시간에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추웠었습니다. 이렇게 여름 밤낚시에서 서늘한 느낌이 들 때 오히려 대물 입질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어젯밤에는 월척 입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것은 저녁에 뭐가 끌고 쳐박아갖고 못 빼냈어요. 밤에 낚시하다가 차고 들어간 고기가 있었는데 수초를 감아서 그만 찌가 원줄이 끊어져서 지금 수초에 감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차고 들어가거나 혹은 입질을 보지 못했거나 낚시를 놓아둔 채로 휴식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고기가 물린 채로 차고 들어가서 수초를 감고 나오지 못해서 억지로 당겨내다 보면은 원줄이 끊어지면서 찌가 수초에 얹혀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뭐 흔히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포기하고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 떨어뜨린 제 찌를 회수해 보겠습니다. 찌를 회수할 때는 거기에 닿는 다른 낚싯대를 가지고 원줄이 끊어져서 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찌 윗부분에서 원줄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찌 아랫부분에서 원줄이 끊어졌다면 찌는 따라 나오고 봉돌만 떨어졌겠죠. 근데 이번 경우와 같이 찌 위에서 원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찌가 물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낚싯대 바늘로 찌 아래쪽에 원줄을 걸어서 바늘에 찌고무가 걸리게 해서 서서히 당기면 찌는 이 찌고무가 원줄에서 미끄러져 나오면서 튕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찌를 낚싯줄을 이용해서 가장으로 꺼내서 건져내면 되겠습니다. 자, 원줄을 낚시를 던져서 그러니까 찌 아래쪽에 지금은 찌 몸통에 바늘이 걸렸습니다. 찌 몸통에 바늘이 걸렸을 경우는 찌 몸통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때는 가급적 힘줘 당기지 말고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풀어주지 않고 힘을 줘서 찌그질 욕심을 하게 되면 바늘 끝이 찌 몸통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찌를 건지더라도 못 쓰게 되니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찌를 털어서 다시 물에 놓아주고 찌 아래쪽 어떤 방법으로든 찌 아래쪽 원줄에 바늘이 걸고 찌고무를 바늘이 걸어 나오도록 그래서 당기도록 해야만 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찌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찌고무 바로 밑에 원줄에 걸어서 당기게 되면은 어느 부분 원줄에 아주 아래쪽에 걸리더라도 서서히 당기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늘이
찌고무 발에 와서 찌고무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할 때 낚싯대를 세운 채로 당기게 되면 또 꺼내는 낚싯대 손상이 갈 수 있겠죠. 완전히 걸렸다고 생각이 되면은 대를 서서히 접으면서 지그시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봉돌째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늘에 걸린 찌고무가 원줄에서 미끄러져 나오면서 이렇게 찌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것은 봉돌째 지금 걸려서 찌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찌고무 바로 밑에 원줄에 바늘이 걸려서 찌고무 때문에 바늘이 미끄러져 빠지질 않고 이 찌와 함께 이렇게 건져지는 겁니다. 이 바늘이 원줄 아래쪽에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져 올라와가지고 찌고무에 걸리게 됩니다. 찌고무에 걸리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힘을 받게 되므로 바늘 허리에 힘을 받으니까 바늘이 펴질 염려도 없고, 이 상태에서 계속 힘을 가하게 되면은 미끄러져서 찌가 빠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봉돌까지 다 포함해서 이 찌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 수초를 잘 공략해서 예상된 대물의 어로 못 올라가는 거지. 몸통이라니까 맞자리 생기니까 못 올라가.
자, 지금 시간이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새우 대물낚시, 밤낚시는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8시 이후에 낮에라고 그래서 전혀 붕어가 새우를 안 먹거나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은 낮에는 새우 낚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다리는 낚시했는데 아침에 해가 떠서 긴데 수초 구멍 드롭봉 낚시에서 한 수 더 보태서 8, 9지급 6마리를 조과로 해서 마감이 되겠습니다. 월척은 끝까지 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월척을 못 만났습니다만은 장소를 옮겨서 다음 주에 다시 대물 낚시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